올해도 이제 달력을 한 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지만 지금 국회는 예산안 처리 문제로 여야 대립 속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즉 해가 바뀌기 30일 전까지 국가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역으로 계산하면 12월 2일입니다. 매년 12월 초 예산 전쟁이 극에 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새해 예산 안건이 12월 2일에 맞춰 통과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는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루어야지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회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올해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어기는 사례가 계속되자 2014년 5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12월 마지막 날까지 예산 싸움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그야말로 고육지책입니다.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선진화법 효과 덕분인지 법 도입 첫 해인 2014년에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우리 정말 우영근 대표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너무 야당의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우영근 대표의 결단과 어떤 그 용기 그리고 어떤 그 철학이 없었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야의 종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던 관행 아닌 관행을 끊어낸 겁니다. 2014년 당시 여야는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짜장면까지 배달시켜 먹으며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는 여야의 노력이 심야 짜장면 회동으로 이어진 것이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후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감 속에 여야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째 만에 법정 기한을 지킨 겁니다. 여야 합의로 헌법에 정해진 법정 날짜에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예산 증액이라는 것이 참 야당에서 찬성한다는 게 좀 잘 납득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3일에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비교적 기한에 가까웠지만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는 못해 당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힘겨루기, 심지어 정쟁 양상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맞붙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예산과 이 대표의 지역화폐 공약 등이 반영된 예산이 첨예하게 맞붙은 겁니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옆집에서 만든 한 해의 살림살이 표를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가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자기들이 집권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시행령 통치 예산과 과도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쟁 구도가 예산 정국으로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금요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국회가 이번 달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경제도 전국 상황도 점점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민생을 따뜻하게 돌보는 예산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여야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기였습니다.